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거주 중인 영국인 제니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영국인 제니퍼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제가 놀라운 이야기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라니 너무 궁금한데요. 본격적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영국의 유통회사에서 근무 중인 남편을 따라 주재원으로 중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20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재직을 했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남편의 청춘을 바쳤지요. 아시아에도 해외 지사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5년 전부터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처음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을 때 한국에서 잠깐 3개월 정도 연수를 받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그때 겪었던 한국의 치안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소매치기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어디를 가든 안전했어요. 특히 한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위협을 받을 일이 없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밤중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참 친절한 나라였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친절했고 처음 방문해서 낯설었던 나라였는데 이방인이라고 경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로 잘 받아들였지요. 어디에서든지 외국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디선가 한국인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딸아이와 함께 집 앞을 산책하는 중에 근처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놀랐던 점은 아이스크림이 말도 안 되게 저렴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여러 개를 사면 무료로 더 주는 시스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마구 담아서 집에 보관해두고 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로 갔는데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조금 이상했던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점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갔거나 잠시 뒤쪽으로 들어갔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둘러보고 불러봐도 점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른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기다리는데 다른 한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더니 어떤 기계에 카드를 넣고 물건을 입력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제 딸은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본 채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계 앞을 가서 겨우 번역기를 통해 어떤 기계인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기계였는데 점원이 없이도 저희는 저희가 산 아이스크림을 찍고 카드로 계산만 하면 되는 기계였어요. 매뉴얼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 잘 안 되었어요. 그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보통 영국에서는 이렇게 더듬거리거나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면 가끔씩 뒤에서 빨리 하라는 말이나 심한 욕이 들릴 때도 있어요. 같은 영국인들끼리도 이렇게 심한데 동양인이 만약에 그렇게 실수를 한다면 생각하기 싫을 만큼 심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더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그 위기들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놀랐던 것은 감시 시스템은 CCTV 하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품들을 몰래 가져가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없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마 저희 영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게의 절반은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영국은 큰 범죄는 없지만 절도 범죄는 심각하거든요.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잘 도와주고 배려를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감정을 가진 채로 또 다른 아시아인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한국보다 말도 안 되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인구도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제가 머물렀던 지역은 베이징의 약간 외곽 지역이었는데 20분 거리에 베이징 대학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광장도 많아서 산책하기에도 좋았고 도심지임에도 나름대로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딸 3명이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평일에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며 그렇게 여느 가정과 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과 딸은 각자 할 일이 있었고 저는 딸과 남편을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고 나면 무기력하게 있어야 했기에
저는 무언가 저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뭔가에 몰두해보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적극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음식점을 열었어요. 주변의 대학생들과 직장인을 겨냥해서 영국의 아침 식사 형태의 간단식을 만들었죠.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윤을 목표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저의 작은 일거리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손해만 보지 않을 정도로 했었어요. 아마 가격과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붐볐습니다. 그렇게 잘 되다 보니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윤을 목표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이윤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결론은 가게를 더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더 좋은 위치에 계약이 되어 2호점을 개점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가게를 열었죠.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장사도 잘 되고 저의 마음을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안정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중국 전역으로 퍼진 전염병이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저희 가게는 물론이고 중국 전역의 회사와 슈퍼 등 모든 곳이 폐쇄되었고 저희는 더 이상 가게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 장사를 못하다 보니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장사를 접으려던 찰나 한국의 무인 매장이 생각이 났어요.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염병의 걱정도 없고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매했던 메뉴를 밀키트 형태로 만들어서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할 때 간편하게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였죠. 무인 매장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가져다 놓고 밀키트를 결제해서 가져가면 되는 2년 전 한국의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시스템을 구성했지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그 손님들이 이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씩 매출과 재고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재고를 파악하고 저녁에 남은 재고와 총 판매를 계산해보면 항상 맞질 않았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CCTV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물건을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이유는 둘째치고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가져간다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가게가 2개였기 때문에 2개를 다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는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호점에 물건을 정리한 후 1호점에 다 가져다 놓았죠. 그런데 2호점을 마무리하러 가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2호점의 물건이 다 도난 당했던 거였죠. 2호점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도난을 당했냐고요? 음식이 아니라 계산대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가구 등등 모든 집기들이 도난을 당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훔쳐가봤자 음식 몇 개 정도 훔쳐가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훔쳐가다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중국인들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무인 매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무인 매장들이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다른 문화를 보이고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중국의 시민의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열었던 무인 매장은 그날 이후로 바로 폐점했습니다. 전염병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가게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남편 내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매장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사실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던 터라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은 다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의 제니퍼 씨와 함께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무사히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